정치를 하실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되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무태 정치 하지 마시고 지지라고 하는 게 사람 같은 것이어서 지시 자체가 위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예, 이제 2위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정치 입문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직후 곧바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하면서 이 결과가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좀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장혜철 평론가님, 아직도 그 지지율 1위에 여우진이 좀 있어서 실제로 여당에서 평가자라는 절하하는 초반 반짝 효과라고 하더라도 일단 윤 전 총장의 파괴력은 입증이 된 셈입니까?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 정도의 임팩트면 그냥 컨벤션이 아니라 저는 슈퍼 컨벤션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당대회나 또는 당내 경선들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컨벤션 효과 말을 할 때 5%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를 합니다. 1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직전 조사 대비 14% 넘게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시일이 지나고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다소 조정기를 거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만한 파괴력을 보여줬다는 건 일반적인 컨벤션 효과라고 평가절하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대구, 경북과 충청에서 전국 평균보다 지지를 많이 받았고 잠시만요.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가급적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결과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네. 단순히 이 조사가 예.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 지지자들만 결집한 데 그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에서 강세를 보이지 않는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나 세대, 직장 계층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어떤 표심이 결집된 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컨벤션이 아니라 제가 슈퍼 컨벤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지금 보면 별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람이 바르다. 국가 경영할 만한 소신 있는 사람. 장지원 의원은 윤석열 지지율 1위는 국민들의 정권 교체 기대가 담겼다.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칭찬은 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단기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 이익이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정면 충돌하는 이런 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 여권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칭찬하는 거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비록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 머무를지 몰라도, 예. 궁극적으로 이제 대선 직전에 가면 어차피 이게 단일화해서 범야권이 총단일화해서 여권하고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단일화한다는 그 점에서 지금 상당히 칭찬이 많이 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매기 효과입니다. 매기 효과요? 예. 윤 총장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대선 지지율이 급상승함으로써 기존의 야권 주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극받아서 상당히 이제 본격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검사 삼국지, 홍준표, 황교안, 그 다음에 윤석열. 근데 세 분이 검사인데 다 달라요. 예. 윤석열은 이제 특수통, 그 다음에 공안통, 그 다음에 홍준표는 강력 형사통. 예. 이 세 분이 스타일도 다르고요. 예. 상당히 저는 멋진 승부가 벌어짐으로써 서로 이제 지지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이제 매기 효과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야권에서는 상당히 칭찬의 색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의견에 반문하는 거 아닌데 거기 황교안 전 대표도 낀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제 벌써 복귀 선언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지금 상당히 윤 총장한테 힘도 실어주고요. 예. 또 정권을 비판하기 때문에 곧 아마 이게 복귀 선언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른바 윤풍이 불어서일까요? 지지율 1위를 뺏겼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물러나는 이낙연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인데 이재명 지사에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질문이 꽤 쏟아졌습니다.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게 맡겨진 도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구태 정치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주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에게 이재명 지사가 견제구를 던진 겁니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수성욱 변호사가 이제 검사 출신들 3명에 대한 매기효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3분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공격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뭐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면 정말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많이 피해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이야기 보면 뭐 공정하게 경쟁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윤석열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어떤 여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동안 항상 1등을 유지하는데 잠시 1등인 윤 총장이 뭐 하면은 내가 상대해 줄게.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할까 1등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올해 1등을 유지해온 사람의 여유다. 그렇죠. 예. 이제 뭐 당신의 1등은 잠시일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여당의 대표는 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선두를 달리다 보면 뭔가 누구를 공격하기보다는 이렇게 포용하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당내에서 이낙연 지금 전 대표라든지 뭐 전 대표가 됐군요.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총리라든지 앞으로 이제 대결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우위를 뭔가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저는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오늘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당무에도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본인은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의 행보를 한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저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최 교수님. 네. 사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국회 찾는 것도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 측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 급작스럽게 나온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만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뭔가 다시 주목을 받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행보입니까? 뭐 윤석열 총장을 생각했다기보다 저는 이낙연 대표를 더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오늘 본인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대본부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년 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려놓지 않으면 대선 출마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과 이낙연 대표가 가장 지금까지 주목받는 여권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 2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오늘 그 모임에 보면, 민주당의 이제 유력한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국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2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참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응원차도 있는데 최 교수님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깜짝 등장한 건 아니라고 보시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대표를 더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네,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사실 지지율 선두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 2개를 보여드렸었는데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게 하나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3월 7일과 3월 8일이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양자 구도. 서울 지역에 국한한다면 2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박빙, 초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차범위 내라는 건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률로 봐야 됩니다. 조사에서는. 그만큼 지금 새로운 양강 구도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은 게 저희가 이 조사 중에 사실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비교한 조사도 있는데 그 그림보다는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 비교한 그림을 이 탑10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앞선 이야기에 좀 보론을 하자면 전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낙연 대표 퇴임하는 당무위 찾아간 건 사실상 윤 전 총장 견제구일 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차기 주자는 나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이낙연 대표가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상당히 불쾌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언론의 관심, 국회에 모여있는 기자들의 질문이 퇴임하는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 다 쏠려버렸고 저희 뉴스탑10만 해도 이재명 지사의 멘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의도한 것이든 또는 응원하러 갔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든 지금 이 굳어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로 압축되고 있고 그 압축의 결과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처럼 지금 명확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생기게 되면 이 친문 진영에서 그동안은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견제해왔지만 만약 이 지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이 전략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는 이 친문 진영이 이재명 지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윤 전 총장이 보수 진영에게만 정계 개편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의 차기 권력 구도에도 상당 부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예. 양자 대결 지지율 서울 지역에 한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사퇴 당일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정치를 하실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되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응원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딱 1년 남았는데 최 교수님 결국 이재명 지사가 글쎄요 뭐 본인이 어떤 속내인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양강구도로 하면서 본인 좀 몸값도 더 같이 동반으로 끌어올리는 전략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이재명 지사가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별로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인정가 높아지고 또 지지율이 계속 높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양강구도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양측의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계속 가는 것은 그게 뭐 윤 전 총장이 되든 아니면 차후에 어떤 사람이 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에게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문 진영도 이 지사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항마로서 본인의 가치나 아니면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강구도로 부각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만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2명이 연달아서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첫 경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요즘 꽤 SNS에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윤 전 총장 겨냥한 글들이 많습니다. 2019년 하반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 이후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미래 권력이었고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를 인식하고 있다. 촛불 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떻게 검증하라는 거죠? 뭐 그런 서정주 시인의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를 키운 파라는 바람이었다는 시가 있어요. 지금의 윤석열 총장을 키운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은 뭐 그동안 정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정무적 감각도 없고 정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이 국회에 나와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추천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역할을 한 민정수석이 누구죠? 바로 조국 본인 아닙니까? 아니 그런 미래 권력을 저렇게 큰 검찰총장 만들어 줘놔놓고 이제 와서는 이미 그걸 뭐 어떤 본인이 이렇게 클 줄 뭐 본인 스스로가 미래 권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예. 자신이 그렇게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검찰총장 시켜서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시키고 잘한다 박수 쳐놔놓고 이제 와서는 그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더군다나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과 이 윤석열 총장의 갈등 속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인사했죠. 징계했죠. 정말 얼마나 몰아내려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윤 총장의 어떤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두 사람이서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여당이라면요. 정말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적이 있다면 출당시킬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없다면서 보면 상대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를 만들어준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은 촛불 시민이 이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도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고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참 모순적이죠. 상대 후보를 저렇게 키워놔놓고 이제 본인들도 나와서 저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오로지 문제는 윤 전 총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서 변호사님도 이 촛불 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 촛불 시민이 이제 어느 범인지 전체 국민인지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잖아요. 소위 그 문파. 이게 촛불 시민인지는 정확하게 그 범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 의도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촛불 시민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게 촛불 시민의 뜻이 아니냐. 근데 윤석열 총장은 감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잠재적으로 피의자로 봐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니 그럼 이게 촛불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면서 윤석열 총장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의도로 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그 조국 전 장관 그 페이스북 제가 전문을 보니까 예. 아주 이제 인식이 잘못된 게요. 지금 제가 정치권에서 맞을수록 크는 정치인이 2명 있다 봐요. 맞을수록 공격당해서 크는 정치인. 그게 바로 이제 여권의 이재명 지사. 예. 그다음에 야권의 윤석열 총장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비판의 십자수와 비판을 받을수록 지지율은 커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윤석열 총장도 이현종 선배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이거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인사권, 뭐 징계권을 이렇게 계속 공격할수록 지지율이 쑥쑥 커왔거든요. 예. 근데 마치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처음부터 미래 권력으로 행사한 것처럼 처음부터 정치 의도를 가지고 뭐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본인들이 저는 미래 권력으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장혜철 평론가님 중간 정리를 해보면 참 공교롭고 역설적이게도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과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두 사람이 윤 전 총장의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뭔가 본인들도 역할을 하려고 좀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본인 재판도 있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는데 판결문에 조국 전 장관의 공모 혐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가능성이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저는 당대표가 되었건 대선 주자가 되었건 중요한 선거에 반드시 등판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 중요한 선거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으면 윤석열 전 총장을 키워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여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이미 사실 당대표, 가장 주목을 받는 장관들 할 수 있는 자리를 다 거쳐봤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대권을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의 당대표 또는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내에 아주 강경한 친문 지지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과 격렬하게 충돌했던 추미애 전 장관에게 결집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예.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민심이 민주당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말을 참 무섭게 여의도에서 씁니다. 당심으로는 많은 지지를 받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민심의 외면을 받는 이런 현상을 추미애 전 장관이 촉발시키지 않을까 싶고 그 근거로 지금 재보궐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후보 박영선, 서울의 박영선 후보나 부산의 김영춘 후보가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을 지금 언급하거나 만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중도층 민심에 도움이 된다면 찾아가서 만나고 영입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장관 4명만 벌써 4명이나 영입을 했는데 캠프에. 그런 점만 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메시지가 많아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급상승의 이 분위기에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도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